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감각통합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각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감각통합장애, 감각처리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감각통합 이상의 증상을 알아보고 각각의 증상에 따른 감각통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각통합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각통합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러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촉각에 감각을 주고 귀에 있는 전정기관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네를 탄다든지, 또는 고유 감각을 주기 위해서 무거운 조끼나 옷을 입고, 또는 경사료 등의 다양한 감각 자극으로 구성된 감각시기, 센소리 다이어트를 통해서 발달 초기에 이루어지는 감각통합 과정을 다시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감각 통합 과정을 통해서 학습장애 및 기타 발달 장애를 치료한다는 것이 1970년대에 닥터 에어스가 제시한 감각통합치료법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감각통합치료법, 감통치료법은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 중이나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미약합니다. 아기가 두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아이는 고구마나 호박의 느낌을, 촉각을 알 수 있고, 숟가락을 만지면서 숟가락의 느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하나의 감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상적인 감각 통합 과정에 이상이 있는 아동에서 감각 통합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다리 올라가는 훈련을 통해서 전정기관이나 고유 감각에 대한 감각 통합 치료를 한다는 것이고, 그네 타기를 통해서 전정기관 감각에 대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이차륵 등을 통해서 촉각에 대한 감각 치료를 합니다. 감각 통합 치료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로 만들어진 사다리, 그리고 이런 스쿠터 보드를 이용해서 감각을 경험하게 합니다. 촉각에 대한 과대 또는 과소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틀넥을 잘 못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그것이 촉각 방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신문 보도였습니다. 촉각 방어는 접촉이나 촉각 경험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터틀넥을 못 입는다면 터틀넥을 입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촉각 방어가 과해서 일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에 대한 감각 통합 치료를 합니다. 구강 방어가 있습니다. 특정 재질의 음식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여서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구강 감각의 방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특정한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물건을 씹거나 빠는 감각 추구의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입안과 입 주위에 압력을 통해서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구강 활동에 대한 적응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구강 장난감을 통해서 씹기, 빨기, 불기와 같은 활동을 해서 촉각에 대한 감각 역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얼음 막대나 실리콘 숟가락 등을 사용하고 불기, 씹기, 빨기 등의 활동에 아이가 참여해서 감각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의 잇몸에 압박감을 제공하는 마사지를 합니다. 감각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동안에 얼음 막대나 딱딱한 음식을 능동적으로 씹으면서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구강 내에 충분한 고유 감각과 촉각이 함께 입력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미각에 대해서도 이상 감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특정한 맛의 음식에 대해서 구역 반응을 보이고 삼키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극단적인 맛이 나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에 매우 민감해서 이러한 것들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장난감을 자꾸 맛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각에 대한 감각 이상도 섭식에 영향을 준다면 치료를 합니다. 청각에 대해서도 이상 반응을 보이는 아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음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서 청각 방어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 시끄러운 곳
곳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적으로 흥얼거리거나 스스로 노래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각 방어가 아이의 일상생활이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놀이 과정에서 아이가 싫어하는 소리의 역치를 늘려나가면서 청각 방어를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시각에 대해서도 이상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명에 대해서도 눈을 가리고 반대로 밝은 전등이나 깜빡이 든 조명에 관심을 보이고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 사례에 대한 보고인데 만 5.9세 된 아동인데 발음이 부정확하고 전반적인 신체 발달에 지연을 보이고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퍼즐 맞히기에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서 평가 의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동의 상태가 질병으로 진단된 것은 아닌데 이 아동의 상태를 감각통합의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전에는 모래놀이를 했는데 40분 치료 중에서 15회를 손을 씻고 흙을 안 만지려고 했는데 2주간의 치료 후에는 놀이터에 가서 흙을 만지고 재미있게 놀다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각 통합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있다는 그룹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그룹도 있어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발표한 폴리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감각 통합 장애를 진단명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 장애를 보이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또는 ADHD 등과 같은 다른 질환의 하나의 증상으로 진단이 되어야지 아직까지는 센소리 프로세싱 디스오더를 진단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통합의 치료는 작업치료에서 하나의 치료의 기법으로 이용될 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에게 감각통합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매우 제한되어 있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한 리뷰 아티클에서는 보조 치료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고 입증된 치료법, 예를 들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나 학교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리뷰 아티클에서는 감각통합치료법을 근거중심 치료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감각통합 치료가 효과가 있느냐, 이펙티브니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한 것인데 이 리뷰에서는 적어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에서 감각통합 치료의 효과는 모더리티 에비던스, 중간 정도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감각통합 치료를 한 것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인데 여기에서는 감각통합 치료법은 근거중심 치료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각통합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각통합치료법은 다양한 감각 자극으로 구성된 감각시기, 센소리 다이엇을 통해서 발달 초기에 이루어지는 감각통합 과정을 다시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감각통합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달 장애를 치료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미국의 작업치료사 닥터 에어스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 중이나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미약합니다. 감각통합 치료를 받는 부모님들이 이러한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